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금성의 오영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이나 사업자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민감해하는 부분입니다. 사업 오래 하신 분, 세무조사 한번 안 받아보신 분 없으시죠? 매출 많아지면 세무조사 걱정합니다. 우리 공통적인 사업자, 기업인 여러분들입니다. 그중 민감한 부분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문제이거든요. 이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고 또 법문원도 어렵고 난해해서 이 자리에서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빈번하고 문제가 많은 부분이 가공 세금계산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든 실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출은 있으나 그에 상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와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이죠. 이유야 천차만별로 다양합니다. 바로 우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의 2 제1항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3항 및 제4항의 세금계산서 및 합계액이 50억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30억에서 50억 미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동법 제2항에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계산한 세액의 2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매출이 많아지거나 또 필요에 따라서 또는 의도하지 않게 법을 잘 모르고 담당 직원들이나 사업자들께서 세금계산서 발급한액이 연 단위로 또는 몇 년 합계를 해보니까 50억이 넘어가는 경우, 50억은 안 되더라도 30억에서 50억 사이인 경우 반드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8조 2 제2항에서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니까 징역형은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벌금은 어떻게 합니까? 노역장 유치 문제가 있죠. 자, 하나씩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3항, 특히 이 3항에서도 제1호 규정이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양해 말씀드릴 부분은 이 관련 규정을 다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그중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제3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부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죠. 우리 부가세를 발급하고 발급받죠.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특히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매출 매입 금액의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조세범처벌법 제3조 1항
3조 3항에 벌금 규정은 또는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관련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금액이 30억이 넘거나 50억이 넘는 경우가 이제 문제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특히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빈번한 경우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겪지 않고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법 제10조 4항에서 사망의 행위, 즉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를 알선하는 중개한 자,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역시 같은 형을 처하게 되는데, 세무 기장 대리하시는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 변호사 등이 알선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죠. 자, 사업자들께서 대체로 세무기장 대리하는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주로 이용하고 있죠. 과거에는 종이세금계산서 등 원장을 세무 대리하는 세무사님들에게 주면 이를 토대로 기장을 해서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건 뭐 원칙적인 규정이니까 대체로 사업자들이 많이 알고 계시거나 모르시더라도 세무 기장하시는 분들이 대리해서 처리해 주시기 문제 없죠. 자, 우리 사업자분들의 이제 고민이 어디에 있느냐. 영세 납품업체들과 거래를 안 할 수가 없죠. 예컨대 의류업의 경우에 인터넷 쇼핑몰이나 대형 의류회사의 경우에 실제로 의류를 만들 경우 수많은 원부자재가 필요할 것이고 필연적으로 봉제 가공하는 영세업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세 납품업자들이나 봉제업자들께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도 있죠. 또 간이 세금 변산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또 현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통장거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거래 있다 하더라도 차명계좌 거래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 이더레이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도소매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있는 경우에 매입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반드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발급해 주지 않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경우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세금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에 실제 거래, 재화나 용역 공급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만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제가 하나 이제 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 귀장 대리하시는 세무사님들이나 세법에 좀 지식이 있는 변호사들 또는 회계사님들과 의논해서 또 세무서에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문의하셔도 돼요. 기억하십시오. 증빙불비가산제도. 증빙불비가산제도. 다시 말씀드리면 매출이 있는데 반드시 매입이 있겠죠. 매출이 있는데 매입이 없을 수가 없죠. 매입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못 받거나 발급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매입 자료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득세, 법인세, 사업자에 따른 그 세액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매출이 10억이 있는데 매입이 9억 5천, 9억 8억이 있으면 1억 5천, 1억 정도의 실제 수익이 생길 것이고, 거기서도 물론 여러 가지 비용을 공제하면 실제 소득에 따른 세금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상당 부분의 매입 세금 계산을 받지 못할 경우 정말 난처합니다. 바로 사업자들께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걸 중개하거나 알선하거나 또는 수년 동안 거래했던 거래처와 실제 거래 관계 없는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또는 그보다 더 웃돈을 얹어서 주고
세금 계산서만 수취하거나 발급받게 되죠. 그 당시에는 문제가 별로 될 수 없는데 몇 년 뒤에 특히 제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던 그 납품업체로 했던 그 공급처가 사업자들께 받아간 부가가치 10%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데 유용해 버린 경우, 다른 데 급하게 써버린 경우, 그래서 결국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저희가 이제 당연히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세액 공제 받거나 세금에서 환급을 받게 되겠죠. 얼마 지나냐서 세무조사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때 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는 거는 변론을 하고 그동안 발급받았던 처리했던 세금 전부 다 거기에 또 가산세 붙죠. 이 금액을 한꺼번에 몇 년 걸 한꺼번에 징수당하고 세무조사 받고 이루 말할 수 결국 잘 되던 사업체를 중단하거나 그래서 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또 파산 절차에 가는 경우 정말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정말 꼭 기억하십시오. 증빙불비가산제도 즉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허위로 받지 마시고 담당 세무서에 의논하셔서 이만저만해서 매출은 이렇게 됐는데 이러이런 매입 세금계산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실제로 매입 자료가 이렇게 있다. 우리 그 장기라는 어떤 그 간이세금 영수증이 있죠. 꼭 받아 놓으십시오. 어떻든 납품처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경우에 뭐 송장이라든가 그 퀵이라든가 뭐 화물 운송장이라든가 어떤 경우든 이 자료를 적지를 해 놓으시고 이걸 토대로 해서 관할 세무서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나 세무사님들과 의논해서 증빙불비가산제를 이용하게 되면 2% 정도 그러니까 10% 부가세 외에 2% 정도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면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통보처분이 내려지죠.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한 뒤에 통보처분에 따라서 그 세액을 통보처분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행하면 이제 형사처분을 받지 않지만 통보처분을 이행하지 못하면 관할 세무서가 관할 그 수사기관의 경찰이나 검찰에게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8조의 2 규정인데 50억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하니까 아주 죄질이 나쁘지 않은 경우 형사 절차에서 3년 이상이면 유기징역이니까 15년까지죠. 그러면 최하한이 3년이기 때문에 담당 재판부가 정상관계를 잘 변수하면 정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지요. 해주지 않아서 또는 관련 거래처에서 부도나서 뭐 더 이상 세금계산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잘 정상관계로 변수하게 되면 3년에서 장량강형을 하게 되면 1년 6월 이상이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금입니다. 벌금은 최대 3년 이상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역장 유치를 하게 되죠. 벌금은 노역장 유치에 의해서 실형과 마찬가지의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금 액수가 많으면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역장 유치를 하기 때문에 일일 환산 금액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접했던 황제 노역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벌금 액수가 몇백억이 되게 되면 3년 범위 내에서 일일 환산 금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일 노역장 금액이 유치 금액이 몇 천만 원인 경우도 있겠죠. 벌금의 수가 적으면 환산 금액으로 따졌을 때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도 되는 경우이겠죠. 바로 이런 경우에 황제 노역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은 실제로 조세 포탈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소위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동대문에 있는 그 의류업계에서 임가공업체들, 봉제업체들이 영세하기도 하지만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좀 가공된 세금계산서가 수수가 됐고 일토대로해서 세무신고를 했더니 이제 특가법으로 고발 조치됐고 재판 중에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저희는 세금 포탈 의도가 없었습니다. 잘 변소를 했고 벌금행위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받고 그렇게 끝난 사건도 있습니다. 자, 사업자, 기업인 여러분, 세금 문제는 언제나 고민이고 매출이 많아도 고민이고 늘 제대로 다 신고하다면 정말 사업하기 어렵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께 그 증빙불비 가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원만하게 세무 문제 없이 사업 잘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